아니, 내려올 건데 왜 힘들게 올라가요? 등산을 안 하는 사람들이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힘들게 정상에 올라가 봤자 결국 내려와야 하거든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까지 차고 다음 날은 온몸이 쑤시죠. 합리적으로 따지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또 갑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가요. 등산화를 새로 사고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추고 돈과 시간과 체력을 써가면서 굳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향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답이 비슷해요. 정상에 올라가야 그 기분을 알아요. 바람이 다르고 경치가 다르고 그 순간 모든 게 보상이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상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올라가는 과정은 분명히 고통이었거든요.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정상에서 느낀 강렬한 쾌감 하나가 그 모든 고통의 기억을 덮어씌워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은 이거예요. 올라가 본 사람의 뇌는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취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의 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재계산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재계산의 원리를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은 해내고 왜 어떤 사람은 시작조차 못하는지 단번에 이해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픈 딸깍 심리학입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지금도 여러분은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손이 유튜브를 먼저 켭니다.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데 쇼핑몰을 먼저 열어요.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이불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자책하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지금 의지가 약할까?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그쪽으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설계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 설계의 정체를 뇌과학으로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거스리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까 등산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상에서 느낀 쾌감이 고통의 기억을 덮어 씌웠다고 했죠.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아몬드만한 크기의 부위가 하나 있어요. 이곳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아팠고 이건 얼마나 좋았는지를 계산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뇌 안에 손익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기가 점수를 매기면 그 결과가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 판단 영역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뇌는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고통이 크니까 피해라. 이건 쾌감이 크니까 다시 해라.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계산 결과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등산을 처음 하는 사람의 계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르막은 고통 90점, 정상은 쾌감 몰라. 가본 적이 없으니 쾌감 점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뇌가 당연히 막습니다. 하지마, 손해야. 이게 소파에 앉아서 등산을 미루는 사람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반면에 한 번이라도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의 계산기는 다릅니다. 오르막은 고통 90점, 하지만 정상은 쾌감 150점. 쾌감이 고통을 압도하는 순간 뇌는 등산을 이득인 활동으로 재분류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새벽에도 알아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등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운동도, 사업도, 창작도, 모든 도전적인 활동이 똑같은 구조예요.
뇌의 손익 계산기가 이건 이득이야 라고 판단하면 몸이 움직이고 이건 손해야 라고 판단하면 몸이 멈춥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생기죠. 한 번도 정상에 올라가 본 적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쾌감 점수가 0인 사람은요. 계산기가 영원히 손해라고만 말하면 그 사람은 평생 소파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를 다시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시간도 있고 배고픈 것도 있고 자기 자신마저 있는 순간이요. 게임을 하다가 새벽 3시인 걸 모르는 것도 몰입이고 그림을 그리다가 밥을 거르는 것도 몰입이에요. 이건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몰입 상태에서 뇌를 스캔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진이 재즈 피아니스트 6명을 MRI 장비 안에 눕히고 즉흥 연주를 시켰어요. 악보 없이 떠오르는 대로 치라고 한 거죠. 이때 뇌에서 벌어진 일이 놀라웠습니다.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 판단 영역, 아까 손익 계산 결과를 전달받는다고 했던 그곳이 광범위하게 꺼져버린 거예요. 대신 손가락을 움직이는 감각 영역과 음악을 처리하는 영역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뇌의 판단 영역은 평소에 이런 일을 합니다. 이거 해도 되나?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실패하면 어쩌지? 나한테 이게 가능한가? 끊임없이 검열하고 평가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뇌 안에 잔소리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이 잔소리꾼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벌써 이 시간이야? 가 되는 거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도 멈춥니다. 걱정이 사라지니까 온전히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뇌가 일종의 행복 칵테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물질, 각성을 높이는 물질, 고통을 차단하는 물질, 안정감을 주는 물질, 그리고 전혀 다른 것들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창의성 물질, 이 5가지가 동시에 분비됩니다. 그래서 몰입 상태에서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차단되고 보상이 계속 공급되니까요. 아까 등산 정상에서 느꼈던 그 강렬한 쾌감 기억나시죠? 몰입은 그 정상의 쾌감을 등반 과정 내내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오르면서 동시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손익 계산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거 오히려 좋은데? 고통 점수는 내려가고 쾌감 점수는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몰입의 진짜 힘입니다. 한 번도 정상에 가보지 못한 사람도 몰입을 통해 올라가는 과정 자체에서 보상을 받으면 계산기가 다시 써지는 거예요. 이건 이득인 활동이야, 로. 그렇다면 왜 하필 몰입이어야 할까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오래된 곳에 있습니다. 초원에 사슴이 2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는 성격이 좋아요. 낙천적이죠. 풀밭에 머리를 박고 풀만 뜯어 먹습니다. 고개를 한 번도 안 들어요. 걱정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사슴은 곧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다른 한 마리는 걱정이 많은 사슴이에요. 풀을 뜯다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핍니다. 사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풀을 뜯고 또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이 사슴은 살아남거든요. 지금 그 살아남은 사슴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걱정이 올라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안한 생각이 찾아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게 되죠.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 동안 생존에 유리했던 본능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본능이 현대에서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걱정과 불안이 올라오면 우리 뇌는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빠져들려고 합니다. 빠져드는 순간만큼은 걱정이 멈추니까요. 그런데 뇌의 손익 계산기는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가장 빠른 쾌감을 주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게 유튜브 쇼츠예요. 30초마다 새로운 자극이 와요. SNS 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롤 한 번에 새로운 정보, 새로운 감정이 쏟아지죠. 뇌 입장에서는 에너지 소모 거의 없이 계속 쾌감을 받는 최고의 거래예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들 대부분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쾌감을 최대한으로 얻는 방향. 물리학에서는 이걸 에너지는 저절로 흩어진다는 법칙으로 설명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뜨거운 커피는 가만두면 식고 정돈된 방은 가만두면 어질러지고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도 가만두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30초짜리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아지죠. 10분짜리 강의도 못 보고 한 페이지짜리 글도 끝까지 못 읽게 됩니다. 뇌의 손익 계산기가 조금이라도 노력이 필요한 건 다 손해로 분류해버리니까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갈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자연스러운 내리막을 타고 내려갑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에너지가 흩어지는 대로요. 그런데 성공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 흐름을 파악하고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에너지를 흩뿌리는 대신 에너지를 하나로 모읍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듯이 흩어진 에너지를 하나에 집중시키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몰입인 거예요. 몰입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흩어지려는 흐름을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못하고, 그래서 해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이 사슴의 걱정 본능과 에너지를 흩뿌리려는 본능이 기본값으로 깔려 있어요. 몰입은 이 기본값을 잠시 꺼버리는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몰입 스위치를 어떻게 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 번에 하나만 하십시오. 우리 뇌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문제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동시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몰입이 아니라 분산이에요. 수능 시험장에서 1번 문제 풀다가 갑자기 13번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를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10개의 문제 중 지금 가장 끌리는 것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그게 풀릴 때까지 다른 건 보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 이것만으로도 뇌는 몰입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걱정하는 시간과 생각하는 시간을 분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큰일인데, 시간이 없는데. 이건 생각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걱정은 문제를 발견하는 데까지만 쓸모가 있어요. 아, 이걸 해결해야겠구나를 알아차리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걱정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머릿속을 점유하고 있으면 정작 해결책을 떠올려야 할 공간이 없거든요. 여기서 재미있는 뇌과학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긴장하고 각성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올라갑니다. 공부할 때 집중하면 잘 외워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아이디어를 내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반대가 필요합니다.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뇌가 과거의 기억과 경험들을 자유롭게 꺼내올 수 있거든요. 산책하다가, 샤워하다가,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갑자기 아! 하고 답이 떠오르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으로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다음부터는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안 풀릴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으로 그 상태에서 뇌가 훨씬 더 좋은 답을 찾아줍니다. 세 번째,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까 등산 이야기에서 정상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 없는 사람의 계산기에는 쾌감 점수가 없다고 했죠. 몰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몰입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몰입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수영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뛰어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작은 문제, 작은 과제. 그걸 해내면 뇌의 계산기에 쾌감 점수가 하나 찍힙니다. 그 점수가 쌓이면 이건 이득인 활동으로 분류가 바뀌어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되고 또 해내면 점수가 올라가고 이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뇌가 도전 자체를 보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딱 한 가지만 하세요. 걱정과 생각은 분리하세요. 그리고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싶나요? 그럼 동네 뒷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내리막에 서 있습니까? 오르막에 서 있습니까? 사슴처럼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는 건 본능이지만 어디로 걸어갈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드린 솔루션 중 하나 기억나시죠? 편안한 상태에서 뇌가 더 좋은 답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 편안한 상태의 끝판왕이 바로 잠입니다. 잠이 들었을 때 뇌의 기억 인출 능력은 깨어있을 때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말이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를 베개에 대는 순간 오히려 뇌가 더 시끄러워지는 사람. 다음 에피소드에서 불면증의 뇌과학을 다루겠습니다. 딸깍 심리학입니다.